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2부 156화 어린 영웅 2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점점 떡상하고 있는 후바이의 강함. 둘째, 후바이 할아버지 곰의 추악한 속내와 그간 보여줬던 의미심장한 행동들 돌아보기. 셋째, 항마병들이 왜 추이파, 바쿠파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지 속사정을 예측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검은곰들이 한때 추오와 함께 지내던 항마병이었다는 사실이 거의 드러났는데요. 잡혀온 강한 짐승들 중에서도 수인화를 견뎌내고 혹독한 훈련을 견딘 짐승만이 항마병이 된다고 황효가 밝힌 바 있었죠. 물론 항마병 중에서도 강한 개체와 약한 개체가 있겠지만 전투 항마병이라는 클래스 자체는 세계관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바이가 그런 전투 항마병이었던 검은곰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자기 입으로도 나 이길 수 있다라고 말까지 합니다. 3대1로 다구리 뜨는 이 장면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명이 뒤에서 후바이 목을 잡고 초크를 거는데요. 일반적으로 저걸 당하면 숨이 막히거나 피가 안 통해서 기절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후바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등으로 탁 쳐서 튕겨내버리는데 스핀을 굴리는 그 탄력 때문인지 검은 곰의 척추가 그대로 휘어버립니다. 쓰러진 모습을 보면 몸이 위아래가 완전히 꼬여버린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할아버지 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둘도 후바이한테 완전히 털렸을 겁니다. 저 곰들이 항마병 중에서는 약한 축이었다고 가정을 해봐도 후바이의 전투력이 완전히 떡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후바이와 싸웠던 무케도 덩달아 떡상하는 거겠죠. 후바이가 이대로 잘 성장해서 무게감 있는 강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설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후바이 할아버지의 추악한 속내와 그간 보여준 의미심장한 행동들. 둘째로 후바이 할아버지 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등장 초반에는 뭔가 왕년의 전쟁 영웅인 듯한 포스, 빠르 일당에게서 후바이를 지키려고 하는 등 인자한 면모도 보여준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후바이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고 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 과정에서 후바이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려고 후바이 엄마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등 별 사이코 같은 짓까지 다 해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일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핑계를 대는데 사업장에 가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자손들을 사업장에 보낼 때 그런 얘기는 숨겨왔던 걸로 보입니다. 후바이의 아빠 담의 회상신에서도 잠깐 나오는데요. 말을 들어보면 가서 다 이기고 돌아오겠다. 간 김에 아버지 소식도 알아보겠다 하고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이 왜 사업장에 끌려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아버지인 황웅이 사업장에서 바쿠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바쿠에게 또 대들었겠죠. 아마 황웅처럼 허망하게 죽었을 겁니다. 아마 후바이 엄마를 죽인 이유도 이 내막을 알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후바이도 키워서 사업장에 보내야 되는데 극구 반대하니까 죽였겠죠. 여튼 이 할아버지 곰의 새끼는 또 낳으면 돼 라는 말에서 그 시커먼 속마음이 확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후바이를 지키려고 행동했던 것도, 그만 때리라고 말렸던 것도 혹시 후바이가 다쳐서 못 싸우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던 게 아닐까 소름이 돋네요. 새끼는 또 낳으면 돼 라는 말과 너무 대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래 만화에서 저런 원로급 인물이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건 거의 없지 않나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전통적인 클리셰를 깨려는 작가님의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셋째, 항마병들은 왜 추이파, 바쿠파로 갈렸나? 뇌피셜 잔뜩 있습니다. 추이가 처음 변종이 돼서 붉은 산에 갔을 때 항마병들이 돌봐서 살렸다고 하죠. 황웅의 방에서 지낸 것 같은데 이때 무슨 이유인지 황웅은 추이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부터 황웅파, 흑곰파로 항마병 세력이 나눠 있던 것 같은데 황웅이 추이를 우호적으로 대하니까 황웅파였던 추오나 항마병 4인방, 무골, 풍 등도 추이를 따뜻하게 보살피지 않았을까 예측해봅니다. 결국 황웅은 추이를 죽이라는 바쿠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죽었죠. 바쿠는 추이에게 털려서 항마병 대장에서 쫓겨나게 됐고, 추이가 마음에 쏙 들었던 구망은 추이를 귀신굴로 수련 보내버립니다. 그 시기에 흑곰이 잠시 항마병을 지배했고 추이가 돌아오자 흑곰이 추이를 치려고 했죠. 그러다가 추이한테 한 대 맞고 죽었는데 이때부터 흑곰을 따르던 부하들은 추이의 눈밖에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한 개체를 괴롭히는 걸 즐기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추이 성격에 곱게 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추이의 비호를 받지 못하고 따로 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상에서 회복한 바쿠가 복귀했고 항마병 대장은 아니었지만 영향력을 발휘해서 흑곰의 부하들을 자기 수중으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추위는 신경 쓰지 않았겠죠. 어차피 자기가 지켜주고 싶은 부하들도 아니었을 테니까. 결국 흑곰 부하들은 항마전 때도 멀리서 서포트만 했고 심신이 멀쩡한 덕에 항마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외부에서 활동하면서 바쿠를 돕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좋아서 바쿠를 돕겠냐만 여튼 폭군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겠죠. 결국 검은곰들은 혹시 주변에 추위가 있을까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만약 추위가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 찾아와서 바쿠도 죽이고 다 때려 부술까봐 겁이 난 게 아닐까요? 그 와중에 추위님이라고 호칭을 계속하는 걸 보면 추위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쿠가 전면으로 등장해야 항마병들이 왜 반으로 갈라졌는지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